그 1970년대 동인이 왜 그 1960년대 동인 활동들이 나름대로 활발했었는데 이제 1970년대라는 동인의 형태로 이렇게 출발을 하시게 되었는데, 물론 그때는 그 이전 사람들과 또 구별하기 위해서도, 또 어떤 문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동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,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 1970년대 동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어떤 문학사적인 위상이라고 할까? 아니면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?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그 윤우명 선생님 윤우명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? 뭐 제가 예. 몇 달이 늦든 간에 어쨌든 제일 밑에 사람인데 제일 젊은 그래요. 46년생. 예. 젊은 분이. 예. 네. 나도 46년이에요. 아, 원래는 그러니까는 네. 그 양력 생일은 아. 46년 1월이고 예. 음력 생일은 45년 12월인데 난 2살씩 더 먹는 사람이죠. 예. 그랬는데 그런데 왜 주민등록에 올릴 때는 그냥 음력 생일을 옛날에 그냥 올렸단 말이에요. 나보다 한두 달 네. 되는데 한 학년이 높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생일이 며칠인가 예. 혼란을 항상 느끼는 네. 그런 사람. 머리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맨날 내가 몇 살인가. 네. 지금은 정말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. 모르는 시절에 이르렀네요. 선생님, 어떻게 그 시대에 1970년대 동인이라는 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. 기존 네. 이 시단이 아주 예. 완고한 시단이 있었어요. 네. 지금처럼 그렇게 활달한 게 아니라 예. 아주 견고하죠. 예. 예. 음. 딱 짜여져 있죠. 명수도 적고요. 제가 무슨 이 문협에 들지게요. 네. 전체 아동문학 뭐 평론 다 해가지고 300명이 문인이었어요. 많지 예, 않았네요.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집단이 딱 뭉쳐 있단 말이에요. 네. 거기에서 아까 조금 얘기했듯이 동인을 새로 시작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단에 대한 반기였죠. 기존에 들질 않고 새로 하니까 네. 용기가 좀 필요했어요. 지금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곤란한데. 네. 그래서 우리가 책을 내니까 그게 여기 서울의 중앙 서점들에서 그게 또 팔리고 그랬어요. 동인지가. 네. 예. 한 권 팔리는 걸로 알고. 그때 막 들고 돌아다녔거든요. 예. 제가 네. 그 김영경 씨하고 아마 그리고 네. 그거 같은데 네. 나중에 이제 다 거들어 갔더니 다 그대로 있고 딱 한 권이 고운가요? 한 점 팔고. 한 권 선생님. 팔려서 어디선가 아무튼 한 권이 팔렸어. 네. 그래갖고 내가 그런 적이 있지요. 누군지 그 한 사람 복될지어다. 네. 그랬었지요. 그랬어요. 그랬어요? 한 권 팔렸다니까. 어쨌든 간에 네. 그게 여러 선배 선생님들한테 평가가 아주 좋았어요. 예, 네. 뜻밖에도. 네. 예. 그렇죠. 그래서 참 고무적이었죠. 우리는 상당히 걱정했거든요. 네. 어쨌든 데뷔를 해가지고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. 지금도 그렇지만 네. 그런데 그게 평이 좋다는 거는 참 우리가 참 가상하다 스스로. 예, 이렇게 했죠. 근데 현대시동인도 그렇고 뭐 60년대 사화집 뭐 이렇게 그때만 있는 예. 분들도 다 이렇게 동인 활동을 통해서 문단에 진입했으니까 그거를 배척할
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. 근데 그 1970년 전후라고 하면 한국 문학이 뭐 순수문학, 참여문학 이렇게 그 논란들을 겪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박정희 정부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70년대의 어떤 유신체제로 변모하는 어떤 결절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치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네. 또 선생님들의 70년대 동인, 1970년대 동인이라는 것을 어떤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자는 건 아니고요. 다만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,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맥락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철학과 하시고 철학 공부하셨고 영문학 하셨고 국문학 하셨고 이런데 어떤 식의 접점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세대의식이었나요? 일종의 앞선 세대들하고는 좀 다른 어떤 감수성이라고 할까 뭔가를 갖고 있었다고 보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. 어떤 근데 맥락이었을까? 그거는 뭐 그냥 얘기해도 될까요? 예.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형도 말씀.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어떤 것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너무 시대의식 아까 말씀하시긴 했지만 정희성 선생님은 시대의식 강하지. 근데 아무튼 우리는 자유다. 말하자면 문학은 자유.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단단한 그런 문학을 우리의 문학을 하고 싶다. 우리의 문학. 그러니까 그 무언가의 눈치를 보는 문학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학을 하고 싶다. 뭐 그런 뜻에서 뭐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그 어떤 모토를 뭐 세웠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고 그 다양한 거 어떤 자기 의견대로 그 문학을 뭐 했던 그리고 그 문학의 힘이라는 것이 네. 바로 그런 게 아니냐.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. 그 안에 들어서 쓰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이죠. 쉬운 일 아니에요. 네. 네.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거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힘들죠. 힘들지만 그런 어떤 섹트 의식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문화를 계속했기 때문에 네.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. 예. 아니면은 서로 그 파가 다르면 네. 안 될 거 아니에요. 예.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. 그냥 문학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예. 유미주의자에 가까운 평을 들으셨을 수도 있는 윤은명 선생님께 한번 그 등단 전후 맥락 동인지 결성 전후 맥락을 한 번만 조금 간단히 더 듣고 이제 건너뛰어서 그 고래동인 이야기로 가볼까 합니다. 나중에 미진한 얘기는 또 더 하더라도요.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. 지금 딸꾹질이 자꾸 나가지고 예. 벌써 한 3개월째 딸꾹질을 하고 있어요. 예. 이건 아주 이상한 병인데 예. 의사들도 몰라요. 근데 어쨌든 이건 사실 그 아주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서요. 예. 말하자면 자기 운명을 걸고 동인을 한 거죠. 살아남느냐 아니냐 예. 이런 게 돼 있어요 사실. 왜냐하면 기존 동인지에 끼어야 사는데 그걸 안 하고 새로 예. 해야 되니까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바 있지만은 참 어려운 결정들이었죠. 그러나 참 용기를 가지고 해서 그때로서도 시단 이 완고한 시단에 어쨌든 새로운 깃발을 올렸다.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더군다나 나중에
데뷔를 하셨지만 정희성 형의 그 시 신춘문예 동아일보 신춘문예 그 시는 신문 거의 전면을 차지한 긴 시 130회이나 됐다고 하죠? 였습니다. 그걸 보고 이게 전통의 맥락이다 있구나 향과 같이 그런 생각을 했죠. 또 가운교 시인께서도 그 시가 상당히 영문과를 공부했는데도 상당히 한국적 정서가 있어요. 그런 점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 문학의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해보자 하는 그런 결의가 있었죠.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도대체 몇 년인지 알 수 없는데요. 동인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. 지금 동인지는 거의 안 나옵니다. 다른 데서. 네. 그러나 예전에 가졌던 그 시대에 우리가 뜻했던 그런 정신으로 시동인을 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좀 전 스스로가 가상하다 이렇게 저는 반대인데. 봤네요. 그러니까 네. 열심히 하면서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어때요? 방 선생님이 보기에는 예. 좀 우리가 웃기지 않아요? 전혀 그렇지 않은데. 전혀 안 예, 그래요. 전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. 예, 가끔 저가 생각하면은 아유 뭐 저 나이가 돼갖고 뭐 그래도 뭐 한다고 떠들고 말이지 다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네. 그래서 이제 다 접을 나이라고 다들 그러는데 나는 접기는 싫거든요. 네. 네, 그렇긴 하지만 책까지 내고 또 하나의 먼지가 되기 위해서 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젊은이들이 볼 때에는 그 감수성이란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감수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성이라는 게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참 한심할지도 모르겠다. 아니면 너무 시대와 다르니까 너무 시대가 다르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니까요. 그냥 참 늙은이들이 우습다.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. 다행이에요. 한국 사회가 너무 나이 뭐 젊다, 어리다, 그렇죠. 나이 먹었다 이런 거로 너무 많이 이렇게 층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냥 문학이라는 것 안에서 그렇죠. 다 만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. 자연스럽게 얘기가 고래 동인을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된 쪽으로 옮아온 것 같아요. 2012년에 첫 그 동인지를 내셨는데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 1970년대 동인을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다시 모이게 됐는지 하는 얘기를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누가 주창하시고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. 네. 어떻게 네, 시작하게 말씀하세요. 됐죠? 예? 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저는 네.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냥 이심전심으로 예. 그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디 이렇게 만나기만 할 게 아니라 네. 시집이라도 합동 시집 한번 합동 시집이라도 내는 게 어떠냐. 예,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어떻게 보면 참 웃긴다라고 생각도 되지만 아무튼 큰 뭔가 희망을 가지고 처음에 김영영 씨랑 전부 책을 냈던 것 같아요. 특히 김영영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책을 다 붙이고 사인본 할 거를 다 돌리고 막 이러던 게 눈에 선하네요. 지금 김영영 선생님 안 계신데 2020년이 추모를 겸해서 그렇죠. 동인지 내셨다고 네. 이렇게 지금 책도 추모시 윤우명 선생님 추모시도 있고 또 추모사도 있고 이렇던데
어떤 분이셨죠, 선생님? 그 김영영 시인은? 네. 그러니까는 저는 몰라요. 그 말씀하세요. 몰라요. 네. 저는 그 돌아가신 다음에 네. 특히 많이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은 참 접착제 같은 사람이었다. 난 그런지 몰랐거든요. 네. 그런지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뭔가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자꾸 느껴지고 네. 뭐 그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시인들과의 유대 관계가 많이 많이 약화되는 것 같은 네.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야, 그 김영현 선생이 참 뭐 접착제 같은 그런 재주가 있었구나. 뭔가 우리를 이 사회에 꼭 붙들어매는 뭐 그런 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구나. 네.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네.